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문민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름방학이죠. 근데 쉴 수가 없죠. 다들 힘들고 지쳐 있을 텐데요. 우선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치러질 이 수시 면접들 또는 수시 모집 대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하고는 2016 이 수시 면접 대비 인문계 편을 함께 그 면접을 공부해 볼 건데요. 대학 수시 면접의 최종 관문은 면접입니다. 되게 힘들죠. 여러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선생님하고는 그 주요 대학들이 치르는 그 면접 문제들을 하나하나 유형별로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수시 면접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6 수시 면접 대비 인문계 편 지금 시작합니다. 선생님하고는 오늘 강의를 이 3개로 나누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면접의 유형으로요. 면접엔 어떤 것들이 있나, 어떻게 면접을 치르나,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대학의 이 면접 전형, 이 주요 대학들이 면접을 또 어떻게 보는가, 대학별로도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대학들이 실제로 보는 그 면접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푸는 것이 올바르게 합격할 수 있게 풀어내는 것인가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면접의 유형인데요. 실제로 이제 대학마다 면접을 가리키는 말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인성 면접, 또 심층 면접, 전공 접합 면접이라든지 일반 면접, 구술고사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면접 명칭만 따라가게 되면 실제로 이게 어떤 면접인지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면접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분한 유형대로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선 면접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기반형 면접과 출제 문제 기반형 면접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제출 서류는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고서, 학교 소개 자료 이런 것들을 보고 면접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출제 문제 기반형은 뭐냐면 대학들이 미리 문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열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 유형에 따라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제 문제 기반형 면접은 면접이 중심이라기보다는 문제풀이가 중심이 되니까 각 대학의 면접 유형과 해당 계열의 기출문제를 통해 면접을 준비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이 출제 문제 기반형 면접에서도 제출 서류와 함께 또 기본적인 어떤 인성 면접이나 적성 면접도 치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에게 맞는 면접 전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화면을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자, 나에게 맞는 면접 전형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먼저 제출 서류 기반형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출 서류를 낸 것을 토대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학생부 교과가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또 제출한 서류가 아주 강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제출 서류 기반형 면접이 활용되고요. 출제 문제 기반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면접에 강점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어떤 면접 전형을 치르는 것이 유리한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 대학별 면접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코너 대학별 면접 전형입니다.
자, 우선은 서울대학교 면접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수시 모집에 모든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거든요.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서울대 수시 모집은 자, 3개의 선발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우선 지역균형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 일반 전형인데요. 선발 방법은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전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접을 제출 서류 기반형으로 치르는 것이 지역균형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에서 치르는 방법이죠. 근데 일반 전형은 조금 다른데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100%로 하고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를 10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산해서 나중에 합부를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 유형으로는 선생님은 출제 문제 기반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서울대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전형 인문계 면접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여주시죠. 이건가요? 서울대 지역균형 기회균형 전형 인문계 면접인데요. 우선 제출 서류를 한번 보세요. 제출 서류를 보면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증빙서류, 이 자기 학교 소개 자료가 나오는데요. 면접 내용은 바로 이 제출 서류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평가 방법은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의 면접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명 정도가 면접을 했다고 해요. 10분 내외로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전형으로 이제 서울대에 응시하게 되면 응시한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또는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를 중심으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작년에 그러면 응시한 학생들이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우선 지역균형, 기회균형 전형에서 인문계 면접 질문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서울대가 독서 활동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발탄이라는 책을 읽었다면 그 주인공의 학생이 그 학생부 기록에는 학생이 주인공의 선택을 반대했다고 이렇게 학생부에 기재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걸 물어보거나 동아리 활동이 자오라이인데 자오라이가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걸 물었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입학한다면 어떤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서울대학교가 그 학생을 지원자를 꼭 뽑아야 되는 이유 이런 상황들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인문계 면접은 어떻게 치르는지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예, 서울대 일반 전형 인문계 면접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제 문제 기반형 면접입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가 제출되지만 각 대학이 스스로 그러니까 공동 계열별로 출제한 문제들을 출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서울대는 조금 특이해요. 이 면접 구분을 보시면 서울대는 일반 전형에 응시한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그 출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이 제출 서류, 여러분이 낸 서류를 토대로 1단계 합격자를 나눠요. 그래서 1단계 합격자 중에서 구술고사 면접 1과 구술고사 면접 2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구술고사 면접 2를 보게 되냐면 구술고사 면접 2를 먼저 보세요. 오른쪽에 있죠? 구술고사 면접 2는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2명의 면접위원들이 10분 내외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서울대 지역균형 면접, 기회균형 면접하고 동일하죠. 그럼 일반 전형 면접에 해당하는 면접을 치르는 학생들은 여러분이 낸 서류를 토대로 면접 및 구술고사 1에 해당하는 학생들, 1로 분류된 학생들이 면접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면접 및 구술고사 1의 경우는 이 출제 문제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이 그 출제 문제를 받게 돼요. 출제 문제를 받고 나서 그 답변 준비 시간을 30분 정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문제지를 들고 면접장으로 가서 15분간 면접위원들과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여기 나온 대로 대학에서 출제한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인문계열 면접 및 구술고사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면접평가를 그러니까 면접 문항을 받고 면접을 치러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고 제가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인문계 면접 및 구술고사 1입니다. 모집 단위별로 다르게 나오죠. 먼저 인문대학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받습니다. 그러고 30분간 답변 준비 시간을 가진 다음에 15분간 면접을 치르게 되죠.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면접이 치러집니다. 근데 경제학부는 좀 다르죠. 경제학부는 사회과학, 인문학이 아니라 사회과학과 수학 관련 제시문이 나오고요. 경영대학도 사회과학과 수학 관련 제시문이죠. 사범대학은 앞서서 인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전 영역 통틀어서 영어 또는 한자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인문계열 그 면접 및 구술고사 1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건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2부에서 다시 이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 인문학 문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세대학교 면접 전형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다음해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화면 보시죠.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면접이 활용되는 전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 고른기회 특별 전형인데요. 선발 방법은 다 똑같이 돼 있죠. 1단계는 서류평가라고 2단계에선 서류평가 1단계 결과가 70% 그리고 면접이 30%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면접 유형은 달라집니다. 면접 유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에서는 제출 서류와 출제 문제, 그것도 인성형, 혼합형으로 출제되고요. 특기자 전형이 조금 어려운 출제 문제 기반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특별 전형에서 인문계 면접을 어떻게 치르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죠. 네. 면접 유형은 제출 서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출 서류, 출제 문제 혼합형인데요. 면접 내용을 보면 자, 연세대에서 발표한 겁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인성면접으로서, 자, 인성면접이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및 자기주도 활동 역량 이것들을 평가하며 서류평가에서 파악한 특징적인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형 면접이라고 파악하시면 되고요. 평가 방법은 작년에 치렀던 겁니다. 개인당 10분 정도 먼저 질문지를 받고요. 그리고 10분 면접을 진행합니다. 역시 서울대와 비슷하게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2명의 면접위원이 면접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작년에 이 연세대학교 고른기회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이 자신들이 이제 제출한 서류를 미리 이제 꼼꼼하게 보고 갔는데 그런 학생들은 실제로 면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난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면접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본다면 어렵지 않게 면접을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연세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특별 전형에서 나왔던 면접들 질문입니다. 질문지를 받았다고 했죠? 질문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과 남의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 서로 이제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나와 반대측의 얘기한 나와 충돌한 그 사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지 내용이었고요. 그 질문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제출 서류 그리고 인성 관련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자기소개서에서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서술했다면 진짜 그런가? 그것도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자기가 이제 공부하면서 자신감을 잃을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지원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사회학과에서는 사회학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아는 대로 말해보시오. 뭐 이렇게 그 자기가 지원하려는 전공에 대한 적성평가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세대 특기자 전형, 아까 얘기했듯이 출제 문제 기반형 면접이죠. 좀 어렵게 출제되는 건데요. 자, 그런 특기자 전형에서는 어떤 면접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연세대 특기자 전형입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인재계열 면접인데요. 면접 유형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출제 문제 기반형입니다. 면접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과 달라졌죠. 대학 수학에 필요한 인문 사회학적인 심층 사고 능력, 자, 이거 중요하죠. 심층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입니다. 이 평가 방법은 작년 기준입니다. 공동 출제 문제를 활용했고 답변 준비 시간 20분.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10분을 활용했죠. 여기서는 20분입니다. 2명의 면접위원이 1명을 대상으로 10분 내외로 면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출제한 재심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 그리고 학업 능력 자체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자, 작년에 이 시험을 이 특기자 전형을 응시했던 학생들은 조금 난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난해함의 정도가 뭐냐면 그 받았던 재시문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EBS 교재 국어 독서 배우시죠? 그 EBS 국어 독서 영역에서 비문학 관련 재시문에서 흔하게 나왔던 내용이 바로 재시문으로 출제가 됐고, 이 난해했던 부분은 그 재시문들을 서로 연결하는 이 통합적 사고 능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이 답변을 준비하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자, 재시문은 이미지의 반란을 다룬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안경 그림인데 이것은 안경이 아니다 라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명명,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명이라고 했는데 이 명명, 정명입니다. 이름을 정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인문 고전 재시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시문들은 쉬웠는데 문제가 이름과 실제하는 대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묻거나, 자, 두 번째 문제로 인터넷 공간에서 언어적 변형이나 파괴 현상이 발생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재시문을 통해서 찾는 거겠죠. 또 세 번째는 재시문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역기능, 좀 어렵죠. 이런 내용을 물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어려웠지만 학생들은 그 어렵지만 잘 극복해서 많이 풀어냈거든요. 어떻게 풀었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학교의 수업을 토대로 EBS 교재 배우면서 그 비문학 제재에 대한 능력을 키워갔고요. 그리고 실제 면접 준비할 때는 그 재시문 간의 비교 연습,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통해서 잘 극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면접 어떤 유형으로 치러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고려대학교 수시 면접 중에서 면접이 활용되는 전형은 연대랑 비슷하고 서울대랑도 비슷해요. 보통 세 가지거든요. 학교장 추천, 융합형 인재, 기회균 등 특별 전형. 요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서 서울대, 연대, 고대로 오면서 유형들이 비슷하다는 걸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많이 반영되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여기 나오죠. 학교장 추천의 경우에는 출제 문제 기반형,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는 이 기회균 등 전형에서는 역시 이제 제출 서류 기반형, 그리고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는 이게 좀 어렵겠죠. 바로 출제 문제 기반형인데요. 실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의 면접 평가 방법입니다. 화면 보시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인문계열 면접입니다. 제출 서류 평가 방법을 선생님이 좀 자세히 썼는데요. 고려대는 전부 보시죠. 학생부 교과 80%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교과만 80%가 들어가니까 실제로 내신에 기반한 그런 유형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내용들은 다 합쳐서 20%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내신이 결정적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 내용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당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 그것을 갖추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 방법은 어떻게 치러졌냐면 출제 문제를 먼저 학생들한테 주고요. 12분간 준비 시간을 주고 6분간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좀 이상하죠? 이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내신이 기반이 되는데 왜 출제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가? 근데 그 출제 문제가 인성형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보면 아,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인성을 평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요 면접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먼저 내용을 보시죠. 화면 보여주세요. 자, 문제입니다.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인문계열 면접 문제입니다. 제시문은 3개로 나왔습니다. 제시문들이 짧게 나와서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제시문은 가치 이론주의를 보여주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 프로크루테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신화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침대에 맞춰보고 길면 다리를 자르고 짧으면 늘려서 이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가치 이론주의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제시문, 나제시문은 갈등 해소 상황을 보여주는 노사화합 공동선언문, 그것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비교적 쉽게 읽혔습니다.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다제시문은 소수 이민자들이 복장의 자유, 또 히잡이었죠. 이슬람 문화권. 프랑스 정부가 이 히잡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태도를 좀 부정적으로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시문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물어봤냐면 문제 보시죠. 제시문 가에 나타난 가치 지향의 귀결을 국가적,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겠고 또 다에 결여된 태도가 가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가에 나타난 가치 지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나에서 같이 해결했던 경험, 이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추가 지문도 있었습니다. 이 면접이 끝나고 추가 지문은 무엇이냐면 해당 학과에 왜 지원했습니까? 왜 지원했는지를 묻고 예를 들면 국문과에 왜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전공 분야에서도 이제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출제 문제 기반형 면접이지만 내신이 많이 들어가는 전형이므로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대답할 수 있었고 질문의 과정도 되게 평이하고 답변도 평이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면접 형태죠. 고려대 융합인재 전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화면 보여주시죠. 고려대 융합인재 전형 인문계 면접은요. 제출 서류를 아까는 내신 성적이 80%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면접 내용은 조금 달라졌죠. 해당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까지가 아까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는데 이제는 융합형 인재로의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융합형 인재겠죠. 그래서 평가 방법은 아까와 보다 좀 늘게 됩니다. 출제 문제를 활용해서 개인당 18분 정도의 준비 시간을 준 다음에 9분 동안 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면접자 1명을 대상으로 2명 이상, 보통 2명이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이 면접을 치렀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이 면접 문제를 풀었냐면 제시문이 많이 나왔대요. 4개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은 되게 어렵게 이제 좀 접했다고 하는데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고려대 융합인재 전형 인문계 면접 제시문은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에서는 법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고요. 나는 시였습니다. 고대는 이 문학적 제시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도 나오고 라 제시문처럼 소설도 나옵니다. 소설 라를 보시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나왔죠. 매우 친근한 작품인데요. 그리고 다는 동아일보의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되게 평이하게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빅맥지수와 담배 가격을 비교했는데 그래서 각 나라의 빅맥지수와 담배 가격의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하는 그러한 제시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시문을 통해 어떤 문제들을 물어봤는지 자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융합형 인재 전형 면접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제시문도 길고 문제도 깁니다.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 다를 읽고는 한국인이 다른 국가의 국민에 비해 담배를 싼 값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할 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와 나에서 각각 착안하여 제시해 보세요. 그랬어요. 어렵죠. 이거는 제시문 전반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 다 관계를 알아야 되는 융합형 인재를 뽑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제시문 문제 2번은 좀 낫죠. 제시문 라의 시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제시문 나와 라의 공통점을 물었습니다. 역시 융합형 인재 관련된 문제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다 합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조건을 주어진 제시문들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라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기네 어떤 창의적 능력이나 학업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이 이게 정리해보면 이 융합형 인재 전형의 문제는 그 제시문과 문제 모두 공통적으로 이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융합형 인재 전형 문제를 풀 때 제시문 가나다라 이거를 끊어서 대답했던 학생은 오히려 면접에서 좀 좋은 성적을 못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합형 인재 전형이기 때문에 가나다라를 꿰뚫는 주제인 기준을 찾고 그것에 따라 문제를 풀어냈다면 좋은 결과를 받았을 거다. 아니면 실제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죠. 고려대학교 기회균등 특별전형 고려대학교 기회균등 특별전형에서 치러진 면접 형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고려대학교 기회균등 특별전형의 면접입니다. 제출 서류 평가 방법은 종합적으로 평가했죠. 학교생활 이력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내용을 보시면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겠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7분간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주기보다는 바로 그냥 면접을 들어가는 그 인성 면접으로만 진행됐습니다. 그 기회균등 전형은 보통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이 지원했던 전형인데요. 어떤 면접이 치러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질문의 예시를 보면 이 부패 정도가 심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기도 했고요. 부패 청산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뭐 기업이냐, 정부냐, 개인이냐 이런 걸 묻기도 했고요. 또 세 번째, 자신의 분야, 그러니까 국문과, 사회학과 여기서 이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양심을 지킬 것인가 또는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양심에 반한 행동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자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또 네 번째는 재미있는 문제였죠. 자, 양심우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무료로 대여해주는 양심우산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엔 뭐가 있겠냐 이런 것들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 고려대학교 기회균형 전형에 응시했던 학생들은요. 그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평소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자신의 생활 태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대학교에서 묻는 질문들은 바로 그런 평소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 그리고 인성과 관련된 질문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면접에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올해 수시 모집에서 다음과 같은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화면 보시죠. 예. 이화여대 수시 모집 중에서 면접이 활용되는 전형은 세 가지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 미래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그 선발 방법이 다 비슷해 보이죠? 조금씩 다릅니다. 고교 추천 전형은 1단계에서 교과를 80으로 보고요. 서류를 20%를 보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80 그리고 면접을 치르고요. 면접 유형은 출제 문제 기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고교 추천 전형과 미래인재 전형의 면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이 고교 추천 전형과 미래인재 전형에서 실제로 이제 면접 문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데요. 그 미래인재 전형은 그 선발 방법을 보시면 서류 평가가 100, 그리고 성적 1단계 성적이 80, 면접이 2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서류 상황에서 이미 그 성적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면접을 치르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면 고교 추천 전형으로 응시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작년까지는 이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전형은 없는데요. 그 전까지는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방식으로 그 전형 입시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혼동이 있을 텐데요. 올해는 고교 추천 전형으로 대체됐다는, 완벽하게 대체됐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고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화여대 인문계 면접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화여대 인문계 면접입니다. 전형 유형은 고교 추천 전형, 가로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죠. 2015학년도에는 지역 우수인재 전형으로 치러졌고요.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 면접 내용은 동일합니다. 고등학교 교육의 충실한 이수 여부,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방법은 공동 출제 문제가 나가고요. 답변 준비 시간은 개인당 6분 정도, 그리고 6분 동안 면접을 치렀다고 합니다. 역시 2명의 면접위원이 1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렀고요. 이 고른 기회 전형은요, 역시 아까 비슷한 전형인데요.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고요. 개인별로 그 질문지 없이 10분 정도 인성 면접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 인문계 면접 질문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질문을 보시죠. 먼저 질문 예시를 보시면 제시문을 보고 바로 이제 준비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라고 말한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재구성한 건데요. 어떤 제시문이었냐면 아담 스미스 그리고 또 다른 경제학자입니다. 또 다른 이제 경제학자의 글을 이렇게 같이 놓고 우리나라 국민소득,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꽤 높은데 왜 자살률이 이렇게 높을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 왜 이렇게 높고 이 자살이 높은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질문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도 추가됐었는데 추가로 나왔던 면접 문제는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뭐고 또 학생의 꿈은 뭐고 왜 그 꿈을 갖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물었고요. 동아리 활동도 물어봤는데요. 학생회에서 자치법정 활동을 했다고 이제 학생이 기재를 했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한다면 대학에 와서 바로잡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면접을 치렀던 학생들이 실제 얘기를 해보면 이화여자대학교의 면접은 대부분 상당히 온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온화하게 면접을 진행해 주셔서 편하게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배들이 떨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면 쉽게 면접에 면접 전형을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서울교육대학교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의 면접 전형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서울교육대학교의 면접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크게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말 그대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하는 대학이므로 이 면접이 상당히 비중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과 달리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선발 방법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가 100%로 1단계를 보죠. 그 다음에 그 교과 성적과 심층 면접을 합쳐서 이제 합격 여부를 나누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만 100%로 1단계를 거르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 결과를 합쳐서 합부를 나뉘게 됩니다. 면접 유형은 똑같은 날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태죠. 근데 이 교육대학교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 교직 인성, 교직 적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교대에서 어떤 면접을 치르고 어떻게 치렀는지 자, 면접 과정을 한번 보시죠. 화면 보여주세요. 자, 전형 유형 똑같고요. 전형 유형 상관없이 면접 내용 똑같죠. 면접 내용은 예비 초등교사로서 지녀야 될 사명감, 교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 공헌의 의지, 교사로서의 잠재력 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방법은 서울교대 면접은 서울교대 면접은 실제로 이제 그 면접의 비중이 크듯 면접이 빨리빨리 3번에 걸쳐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여기 평가 방법을 보시면 3개의 면접실에서 7분씩 제시문형 면접을 읽고 답변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면접위원은 1명씩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교대, 이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인 이 초등교사를 지원해 작년에 이제 서울교대 면접을 지원했던 학생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되게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실은 A, B, C로 나뉘는데 처음에 학생이 A실로 들어가서 면접지를 받고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마치고 나면 B실로 가서 또 B에 해당하는 면접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면접을 치렀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대학에서 치러지는 면접 전형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 전체 대학을 다 보지 못해서 무척 아쉬운데요. 자, 선생님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많이 반영되면 어떤 면접 치러야 되죠? 그렇죠. 제출 서류 기반형 면접이죠. 그러면 학생부 성적이 좀 부족하다,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다, 그럼 어떤 면접이 치러져야 되죠? 그렇죠. 출제 문제 기반형 면접이 치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앞서 설명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실제로 이제 면접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면접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면접 문제를 치를 때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 문제를 딱 받으면 시간이 이제 촉박하게 흘러가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제 불안해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면접을 이렇게 치러야지 라는 생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제 면접의 단계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준비를 하라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우선 화면 보시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면접 문제를 받았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바로 제시문 분석 및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시문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시문의 내용이 뭔지 딱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인가, 그 문제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대학의 이제 면접위원들은요, 이 면접위원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학생들은 그 제시문과 면접 문제를 보면서도 면접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답변을 자꾸 한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서
그러니까 면접의 그 제시문의 내용과 면접 문제의 내용을 자꾸 혼동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그 방법, 문제를 받았어요? 그럼 뭐부터 하셔야 돼요? 제시문 분석, 그 다음에 문제 분석, 그 다음에 그것에 맞는 자기의 답안 정리를 통해서 면접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는 이 과정을 실제 진행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대로 지난해 치러졌던 실제 면접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렵다고 했던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1전형 중에서 인문학 문제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제시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빡빡하고 이거 언제 달리고 하시죠? 선생님하고 함께 읽으면서 제시문 분석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긍정적 사고는 성공이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고 실패가 구조적인 조건이 아니라 나쁜 태도의 결과라고 믿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집단적인 환상이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제 밑줄 그고 막 치고 있겠죠? 긍정적 사고, 집단적인 환상.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는 집단적 환상이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 사고는 종종 부를 획득하고 성공을 이루며 질병을 극복하는 비결로 제시됩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계급, 성차와 같은 불평등한 조건이 아니라 개인의 태도가 성공을 이끌어낸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믿고 싶다는 거죠. 개인의 태도가, 개인의 노력이 성공을 부른다는 걸 믿고 싶어 한다. 근데 아까는 환상이라고 했고요. 낙관주의가 물질적인 성공의 열쇠이고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다면 실패에 대한 변명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의 이면, 어려운 한자어죠? 긍정적 사고의 뒷면, 얘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실패해야 다른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사고의 이념은 성공이 노력하기 나름이고 실패가 당사자의 탓이라고 역설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은 긍정적 사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죠. 부정적 사고. 자, 부정적 사고는 어디 나옵니까? 자, 그 밑에서 셋째 줄부터 보시죠.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실패에 따르는 이점이 있다. 어떤 이점이냐? 파산을 겪고 병마와 싸우는 동안에도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할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내 실패 원인이. 그래서 이들은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만연한 그 불평등에 맞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한 제시문 분석 내용, 자,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자, 긍정적 사고는 개인의 낙관적 태도와 성실함이 세속적 성공과 역경 극복의 비결임을 믿는다. 단, 긍정적 사고 이면에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따른다. 부정적 사고는 실패에 따른 이점이 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직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같이 보면서 아니면 면접장에서 이렇게 제시문을 먼저 분석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제시문에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킬 것인가. 자, 문제를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 문제는 2-1과 2-2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읽었죠? 자, 빠르게 읽고, 자, 이 문제를 분석해 보시죠. 자, 분석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은 밑줄을 긋고 번호를 매겨서 분석합니다. 자, 선생님이 분석한 거 화면 보시죠. 자, 2개로 2-1은 2개의 문제로 분석을 했죠. 2-1의 첫 번째 동그라미는 1번 동그라미는 본인이 읽은 책에서 적절한 인물을 하나로 예로 들어라. 두 번째는 제시문에서 규정하는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각각 그 인물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 설명하라.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이것을 토대로 자신의 면접 내용을 빨리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안 작성 예시 화면 보여주시죠. 자, 화면 보시고 답안 예시 보이죠? 자,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이순신 장군이다. 그럼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어야 되고요. 긍정적 사고로 이순신 장군을, 부정적 사고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밑줄 긋고 바로 풀면 되죠. 자, 밑줄 부정적 사고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예상 답안은 바로 나오죠.
부정적 사고는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는 데 적당하다. 하지만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이 저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적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치러진 교직 적성 문제, 이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면접 제시문입니다. 서울교대는 면접 제시문을 이제 대화로 냈는데요. 자, A, B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선생님 처음만 좀 읽어볼게요. 나는 장래에 군인이 될 거야. 나는 이민을 갈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살아야지 왜 이민을 가? 그럼 B가 내가 뭐 이 나라가 좋아서 여기서 태어났니? 그냥 우리나라에 좋은 게 뭐가 있니? 이런 식의 이제 물음이 질문지가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와 B 학생의 주장과 근거를 빨리 분석을 해야겠죠. 자,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죠. 자, 제시문은 A, B 학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질문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서울교대 수시문제 면접 문제는 질문 A, B의 주장에서 지나치다고 여겨지는 점이 무엇인가? 자, 그리고 본인이 교사라면 A, B 학생을 각각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자, 문제풀이 포인트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질문 A, B 학생의 주장에서 지나치다고 여겨지는 점을 예시 답안으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질문 두 번째, 문제풀이 포인트 보여주세요. 자, 지도 방안 확인했죠? A, B 학생에 대한 지도 방안을 예상 답안처럼 확인해서 답변할 수 있다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치러진 이 면접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자, 이제 어때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제 면접 준비를 위해서 자, 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공교육 정상화법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제10조입니다. 자, 화면 보여주십시오.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공교육 정상화법은 제10조 대학 등의 장은 고등교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학 전형에서 대학별 고사, 여기 면접 구술고사도 포함됩니다. 이 면접 구술고사 같은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선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들은 실제로 이제 면접 문제나 논술 문제를 치를 때 고등학교 교육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서는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 수업을 올바르게 받고 교과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추가됩니다. EBS가 이제 수능에 반영되니까 EBS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학들이 자신들의 이제 논술고사 문제, 구술고사 문제, 면접고사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대학의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로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잘 배우고 그리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면접을 올바르게 대비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2016 수시 인문계 면접 실전 면제풀이까지 선생님하고 다 해봤는데요. 자, 강의를 이제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복잡하기만 한 대학 입시. 선배들의 생생한 대입 성공기를 통해 한 발 앞서 준비하라.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결정적 코치 4.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것,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 성적 및 비교과 관리 노하우까지 전격 공개. 그리고 스타 강사들의 핵심 합격 비결을 담은 결정적 코치 4. 이 책의 인쇄 전액은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매년 확대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라. 입학사정관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상담과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면접 전형에 대해서 이제 두루두루 다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참 몇몇 대학들 그리고 면접 문제도 너무 짧게 풀어서 조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강의와 같이 이제 마지막 관문인 면접 대비를 이제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지금까지 공부한 면접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대학에 응시해서 떨지 않고 차근차근 면접에 대한 면접에 답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의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